안녕하세요, 규동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식 없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억지로 포장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퇴사를 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백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부정한다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만 세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고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백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포장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물론 정말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조회수 수익, 광고 수익, 부가적인 수익, 그게 절실했습니다. 사실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망한 쇼핑몰을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빚만 쌓아가며 정신승리하다가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잃었을 겁니다.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꿈, 대단한 계획.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하나 올리기, 조회수가 10이든 0이든 상관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리운전 매일 나가기, 이런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점점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속도로 다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웃거나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결국 바람 같은 겁니다.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나를 비웃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시간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한다는 건 무례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중하게, 더 성실하게 내 삶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꾸준히 걷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겪는 실패와 좌절이 훗날 내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뿌리가 될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백수지만 이 시간이 언젠가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사람을 보며, 투자의 실패에 빚을 진 사람을 보며, 해고당한 사람을 보며, 무엇인가에 도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아. 특히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누군가의 불행을 전합니다. 파산한 사업가, 실직한 가장, 실패한 투자자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깐 안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행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기라도 했을까요? 그들의 실패가 내 삶의 질을 높여주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우월감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남과의 비교나 남의 실패 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삶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보며 위로를 삼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는 괜찮으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하려는 마음 대신 남의 실패를 비웃고 안도하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건 독입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갉아먹는 독. 결국에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남이 실패하면 비웃고 남이 도전하면 조롱하고 그렇게 남의 인생을 평가하기 바쁜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남의 실패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동정하지도 비웃지도
위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남의 불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 삶은 남의 실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남보다 나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차에 타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낀 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달리 현실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타고 있던 차량은 낡은 구형차였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본 그분의 집은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물론 외적인 조건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말과 현실의 간극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손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존경을 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만난 대리기사에게까지 자랑을 늘어놓아야 할 정도라면 그 화려함에 스스로도 확신이 없고 목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도로 상황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님의 자랑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뿐이었습니다. 그저 싸움이 나지 않게 손님 기분을 맞춰주려고 가벼운 맞장구를 칠 뿐 진심으로 감탄하거나 존경하는 감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중하게 인사하고 기분 좋은 말을 건네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평소에 저렇게 남들에게 친절했을까? 나는 저렇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반성이 절로 들었습니다.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감은 부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시험 점수, 외모, 직업, 재산, 심지어는 SNS에 올린 사진 한 장까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그 비교는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열등감만 키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친구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내가 저놈보다 못할 게 없는데 왜 쟤만 잘 나가지?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무리하게 유료 강의 몇 개만 듣고 바로 뛰어들었다가 망했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건설적인 비교가 아니라 그저 열등감만을 낳는 비교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비교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절망을 낳는 비교가 아니라 영감을 얻는 비교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라도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습관, 사고방식, 노력하는 자세,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비교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내 성장의 자양분이 됩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는 나를 추락시키는 절벽이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배우고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은 널려있고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넘칩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한다면 나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노력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용감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나와의 비교는 끝없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는 나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영감을 얻는 비교, 그리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삶,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백수일 뿐입니다. 그냥 어느 새벽에 센치해진 청년이 주절주절 늘어놓는 개똥철학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에 영감을 얻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영상을 만든 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소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